오게 된 것은 요즘에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국가 안보 산하 수행대회를 하시는 육군 3사관 학교에 의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에 제가 왜 애국가 4절을 부르야지 왜 1절만 부르냐고 한 거는 요즘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모릅니다. 안 부르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애국가 4절은 당연히 모르고 애국가를 누가 작곡했냐면 베토벤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안중근 의사 누구냐 그러면 독립운동 때 다친 사람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안보가 국가 브랜드고 또 이 우리 국군의 정신이 국가 브랜드입니다. 102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었는데 그래도 불굴의 독립의지로 우리가 35년 만에 다시 찾아냈고 6.25의 전쟁의 폐허에서 혼신을 다해서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구국, 애국, 이 혼신의 정신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가 나라 잃어버린 민족이 얼마나 서글프고 참담한지 얼마 오래지 않은 기억인데 우리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가 해서 제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왔고 또 그 중심에 우리 김문수 경기도 지사님 정말 나라를 섬기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시고 이 경기도뿐 아니라 온 역사의 앞장에서 우리가 얼만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대학 총장 때도 여러 가지 경기도하고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일 맞는 소신이 나라 지키는 것, 나라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있게 희망을 열어주는 것, 이거에 열정을 다한 그런 동력자로서 또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도 박수로 그 열정에 더 많은 우리가 격려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분과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 브랜드를 지금 세계유산화 시키고 세계화해서 자랑으로 선양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남한산성은 많이 지금 준비가 돼서 그렇게 유네스코 심사에 어렵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곧 우리의 이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들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들에 많은 우리의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의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이렇게 서 계시면서 항상 얘기하는 사람은 서 있었지만 또 듣는 분들은 앉아서 들을 때 더 편안하시고 또 앞으로 일정이 많으셔서 길게 사실 여기 2시간은 말씀을 드려야 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저에게 10분을 주겠다 그래서 10분 줄 바에 내가 안 왔지 왜 왔냐 그래서 한 15분 또 축사를 또 해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요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율곡 선생님이 1536년에 태어나셔서 1584년에 임진왜란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10만 양병서를 미리 예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무력에 대한 방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그러신 분이에요. 임진왜란 올해가 임진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보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혜에는 3등급이 있다. 제일 높은 등급은 상지고 두 번째 등급은 중지고 세 번째 등급은 하지다. 상지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해놓는 게 상지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안보는 미리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상지의 단계, 중지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정확히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서 그래도 극복하는 게 중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는 상황은 일어났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대체도 못하는 그런 거를 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건 책임 있는 그런 상지의 단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보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지키지 않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어땠고 아무 소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국난 극복의 역사를 우리가 남한선상에 올라왔을 때 야, 참 산이 아름답다, 성곽이 어떻다, 이거보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낀다고 그 정신,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되새겨야 합니다. 우선 이 나무들 보세요. 소나무. 저는 사람보다 난 게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무 절대로 수호장대를 높이 넘나들지 않고 잘 낮추면서 충성하는 우리의 지킴이의 마음들이 있고 바로 나가실 때 여기 바로 들어올 때 향나무가 있어요. 이 향나무가 바로 25 병자호란 그때에 심은 나무인데 그래서 수령 360년인데 지금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우리 병자호란 일어난 376년 정도 된 수령인데 저기 있다 보시면 참 나무가 기가 막히다. 담장을 가지가 뻗어서 또 새끼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 그때는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가 이거 알리고 그리고 또 이거 정신은 이어가라는 데서 가지가 쑥 뻗어나가서 바로 청량당 앞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말고 저기 매바위가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저 바위와 저 향나무는 뭘 말하고 싶은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귀에 속삭이고 가슴에 새겨줍니다. 병자호란 1636년에 12월 2일에 그 청태종 그러니까 그 여진금청에서 이제 후금이 1627년에 쳐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국의 교책이에요. 근데 왜 청나라가 자꾸 그래도 작은 땅인데 이걸 자꾸 넘겼냐 하면 우선이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가 있어요. 임진왜란때 도와줬고 또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명나라의 배후로서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줄까봐 배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서 생산되는 면화 이게 경제거든요. 이 경제적인 그런 수치를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1월 달에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대체를 못해서 그때는 태조가 쳐들어왔어요. 누르하치.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형제 맹약을 맺고도 안 지켰죠. 오랑캐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어서 청태종이 즉위할 때도 사신은 보냈어도 절대로 구력에 그러한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36년에 그 끈을 자르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왜 추운 겨울에 쳐들어왔느냐. 압록강이 어는 것을 틈타서 빨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강이 얼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상지의 단계를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서울까지 내려오려면 한성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주족, 몽고족, 한족 다 해서 10만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2일 만에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항상 몽고 침략 때도 그렇고 강화도로 피난 가잖아요. 그래서 몽고 침략 때는 강화도에 갔는데 이때는 임금이 강화도를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홍제동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임금이 그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지는 대구는 갔는데 임금이 갈 수도 없었고, 또 하나는 최명길 선생이 이제 계속 지연작전을 써도 뭐 더 이상 지연작전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임금의 피난을 몽진이라는데, 몽진 행렬을 남대문을 돌아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돌아서 그 다음날 관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다시 강화도로 가리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하얗게 눈이 내린 거예요. 절대로 굉장히 눈이 쏟아져 내려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니까 이 근처를 이렇게 포위만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관군하고 지방군하고 연결이 안 되게. 그러면서 여기서 한 50일을 버텼는데, 우선 버티기 힘들었던 게 비축미가 없었던 거예요. 군량미라든가. 그렇죠. 겨울이라 땔감도 없었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50일 버티는데, 전쟁은 또 하나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첩보 전쟁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바로 이 청나라 군대들은 계속 여기에 비축미는 얼마고 무기는 얼마고 이거를 다 첩보해서 별로 여기서 교전이 일어나게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끌면 배고파서 굶주려서 병나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주리를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23일에 이제 교전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진보는 양축의 수레바퀴에서 수레바퀴를 조금 더 앞으로 내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보수라 하면 현실을 그래도 감당해야지. 앞으로만 끌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현실을 감당하고 그것을 또 굳게 책임있게 지키는 역할이 함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서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 때는 그래도 탄탄하게 갖고, 이것이 그냥 얼그러져서 서로 내 주장만 할 때는 역사가 파탄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너무나 보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는 나라에 대한 책임, 열정, 애국심이 있어야 보수와 진보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임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신하들 중에 최명길 선생하고 김상헌 선생이 이제 양축의 주장이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적합파, 주전파와 그러니까 주하파죠. 이제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임금의 생명도 지금 이태롭고 백성을 지키기도 어려운 데서 일단 요구를 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을 열자 하는 게 주합하고, 주전파는 저렇게 무모하게 침략으로 쳐들어가는 적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을 다해서, 그래서 전쟁을 불사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자. 다 옳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상헌 선생이 거기에 이제 최명길 선생이 다 이제 판서들 뭐 아주 나라의 책임을 가진 관리들인데, 최명길 선생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이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는 데서 쓰면 또 김상헌 선생이 찢습니다. 이건 굴욕이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찢는 자도 있고 또 거기에 다시 쓰는 자도 있을 때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또 여기에서 어쩔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인조께서 1월 30일에 그 다음 해죠. 여기에 지키다가 이제 항복을 하러 내려가시는데, 그 청나라 군대들이 뭐 이제 고삐를 쟀으니까 지금 우리 남문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남문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어찌 죄인이 남문으로 가느냐 해서 저 거여동길에 서문으로, 거긴 굉장히 가파라요. 어가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런 데서 이 임금께서, 인조임금께서 피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내려가서 309호두라는 호두구배라고 머리를 땅에 찌면서 거기에
인조에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삼전도 지금 롯데호텔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어린이 놀이터 쪽에 있는데 삼전도 비를 계속 이경석이라는 예문관 당상에서 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직책인데 쓰는데 적당히 쓰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 쓰면 뭐 이거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삼전도 비를 쓰는데 계속 태자를 넣는 거예요. 이 전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구대로 썼을 때 이경석 선생이 쓸 때 나중에 이제 화친이 맺고 난 다음에 그 책임에 지금 판교에 이 신도비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그 시절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겪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수어장대는 서장대인데 원래 여기에 4개의 장대가 있었고 외장대가 하나 또 있었어요. 다 없어지고 지금 수어장대만 남았는데 여기에 인조께서 이제 총지휘를 하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서장대를 수어장대 임금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또 속에 있던 편액이 무망루가 있었는데 무망루라는 건 명조 임금 때 1751년에 명조 임금 때 이러한 치욕의 기억, 극복의 기억 잊을 수 없다 해서 무망루라고 써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매바위랑 향나무의 전설은 뭐냐 하면 이 남한산성은 광해군 때 조성이 됐고 원래 역사의 언어는 원조대왕 때 여기를 남쪽에 있다 해서 남한산성이라고 부른 유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축조하는데 이 회라는 이 공사 일종의 감독의 관리인데 그 축조하는 속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음모에 연루돼 가지고 여기서 목을 베는 일이 벌어졌는데 절대로 나는 횡령 안 했는데 이렇게 모함으로 자기 목숨이 뺏기는 데서 만일에 내 목을 칠 때 저 바위에 매가 날라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억울한 그런 나의 그것을 벗겨줄 것이다. 근데 진짜 목을 치는데 매가 올라서 저기를 매바위라고 하고 그 억울한 충정을 기려서 여기 청량당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스토리텔링 할 게 이 회의 부인이 이 공사비가 없잖아요. 나라에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그 횡령했다는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쌀을 걷어서 이 한강을 해서 남편에게 그걸 조달해 주려고 억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배 위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송파 이 나루 쪽에서 자결을 했다는 송씨 부인의 전설이 있습니다. 한국판 로렐라이 언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회와 이 송씨 부인의 그 사당이 있고 또 같이 축조했던 벽암대사 옛날에 승군들이 아주 많이 활약을 했잖아요. 승군의 그런 사당 벽암대사의 사당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매바위와 일직선에서 저 향나무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어려워도 정말 힘들어도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 지킴의 정신이 매바위와 향나무의 화답의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향나무가 이러한 정신을 길이길이 내보이기 위해서 담장 안에서 있을 수 없다 해서 그 가지가 바깥으로 뻗지고 이러한 정신은 이어가라는 우리의 남한산성에서의 여러 가지의 되새길 수 있는 정신이 있는 거죠. 이 사막사들이 끝까지 항전을 주장한 윤집, 오달재, 홍익한 그이들이 끌려가면서도 정말 이 되돌아가는 우리의 산하 누가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절대로 잡혀갔어도 굴복하지 않는 데서 오히려 청나라에서 그들을 회유해서 저런 충절을 잇는 신은 정말 귀한 정신이다 해서 했는데 절대로 우리는 청나라에 부역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지키는 올해의 임진년에도 이순신 장군, 유성령 선생의 나라를 지키려는 그때 선조임금께서 압록강을
아주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건너가려고 할 때 절대로 임금은 압록강 건너는 순간 조선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발목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의 애국심들, 또 이 병자호란 때 정말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목숨을 불사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주전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승산이 없으니 내일을 기약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래도 이러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모든 것을 내놓은 그런 헌신들, 우리가 거기에 중심에는 나라에 대한 사랑, 자존심, 애국심, 그리고 우리의 참다운 주장들은 우리나라 살아날 때 그것이 더 아름다운 미래의 열매로 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각오가 아니라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주셔야 합니다. 안 가르쳐주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늘 이렇게 남한산성에 오셔서 이런 우국의 충정 속에서 이 선열들의 그러한 치열한 그러한 이 시대를 극복해 갔던, 그래서 오늘에게 그래도 오늘의 우리에게 영광된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지켜주고 이어준 우리 조상들의 정신에 우리가 숭고한 마음을 다하고 내일을 이어주는 희망의 다리, 역사의 다리로 우리가 이어나갈 때 우리의 국토 안보의 정신은 더 많은 보람의 열매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올라오셨지만 우리들은 릴레이 주자입니다. 1936년에 빼앗겼던 금메달도 찾아냈고 또 우리의 빼앗겼던 나라도 찾아냈고 이제 대한민국 호가 정말 그 방향을 잘 만나서 최빈국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이제 선진국의 반열로 온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누는 나라의 브랜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신뢰와 존중과 우리가 우리를 지킬 때 세계가 우리를 믿어주고 호감을 갖고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릴레이 주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맡은 구간을 열심히 떠서 보람의 그러한 애국의 열매를 후손들의 내일의 주자들에게 넘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 이러한 행사를 하시는 육군 3사관 학교에 진정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님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우리 육군 3사학교 동문들이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을 이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